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 GMB 초대석 홍진기가 만난 사람의 홍진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대부분 총선 예비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취소하거나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대로라면 선거운동 없이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캄캄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GMBTV에서는 유권자 여러분 이해를 돕는 계획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후보님들을 모시고 정책과 공약 포부를 듣는 시간입니다. 총선 앞두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민생당 익산 갑지역 예비후보이신 황세현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세현 예비후보님의 정책과 공약 포부를 들어보겠습니다. 황 후보님 예비후보 등록 후 21대 총선 레이스에 고생이 많으시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민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황세현 후보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익산은 아직 익산시의 방역 정책 덕분에 청정 무공해 지역입니다. 가볍게 주변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신다거나 점심 식사를 하신다거나 마트에 들리는 것은 익산 경제를 위해서 좋은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세상을 열심히 사는 타입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유권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제 선거의 정책이고 제 선거의 각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황 후보님 선거 운동 중에 유권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셨죠? 네, 대부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던가요? 이분 또 나왔네. 그게 제일 많고요. 어디서 많이 본 듯 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오히려 또 나하고 상대할 당 후보가 누가 공천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참, 민주당 말인가?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뭐, 단 민중당을 말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되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보님 이번에 총선에 임하면서 슬로건을 걸으셨죠? 네. 그 의미와 뜻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발전할 수 없다. 저는 진보주의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다음에 세상은 진보와 보수가 얽혀서 항상 발전해 가는 것이지, 물도 고이면 썩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해야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익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후보자나 지도자나 이 고을의 원님이 자주 바뀌는 것이 익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후보님 이번에 그 공약을 보니까 7대 공약을 내걸으셨더라고요. 그 첫 번째 공약이 장정마을과 낭산 폐석산 환경오염 문제 특별법을 발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행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익산시에서 만들 수 있는 법은 조례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도 역시 조례밖에 만들 수가 없거든요. 법은 국회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의 능력으로는,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기획 능력으로는 이 환경 폐석산 문제나 말하면 항공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적인 재난으로 저는 생각하고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기획을 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게 하려고 이런 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러셨군요. 두 번째 공약 내용을 보니까 백제권 개발 사업에 완공터를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도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께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백제권 개발에다 가면 완공터가 들어간 줄 아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미륵사까지만 백제권 개발에 들어가 있고 완공터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건 국무회의에서 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문화관광부하고 합심을 해가지고 왕궁토도 백제개발권으로 포함을 시킨다면 이제 우리 기획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늘어나야 되겠죠? 그걸 지금 시도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셨군요. 후보님 세 번째 공약을 보니까 이리역 폭발사고 손해배상 청구 및 복합 환승역사를 건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익산역 복합 청사를 건설한다는 그런 공약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 진행자님도 잘 아시죠? 바로 이리역 폭발 사고, 1977년도에 11월 달에 있었던 폭발 사고에서 우리 익산 시민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리 시민들이. 그것이 정부에서 무슨 특별 지원금이 내려가지고 특별 회계가 돼서 돈을 받아서 익산이 복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국민성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도 갖다 조금 냈고 KTX 돈을 좀 냈긴 했지만 주로 대부분이 국민성금으로 익산에 주어졌고, 그 다음에 대통령 특별 하사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는 독재정권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이리가 복원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정부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정부에서 특별한 어떤 기획을 세워서 하지 않았던 것이다 보니까, 이게 그때 죽은 사람들이 의사자가 되었다거나 또는 특별히 배상을 받았다거나 또는 그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정치적 피해를 받았다거나, 또 이리 시민 전체가 그때 큰 말하자면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특별법을 발의하거나 또 지금도 그 법안이 가능한가를 살펴서 특별법을 만들어갖고 그 부분을 배상을 받아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후보님 네 번째 공약을 보니까 2020년을 익산 광역시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네. 보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간담회 때 어떤 기자분께서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익산 광역시로 가려면 군산이 포함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기사화해도 좋으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기사화해도 좋습니다. 군산은 일제가 생긴 도시이기 때문에, 익산은 오랜 전통의 도시이고 현감가 있었던 때문에 우리가 익산만 가지고는 광역시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익산 인구가 늘어나고 익산이 백제권 개발이 제대로 되고 이런 어떤 복합청사도 지어지고 많은 것들이 발전해 가면 익산과 군산을 합쳐가지고 광역시로 가는 그런 원년을 만들 생각입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다섯 번째 공약을 또 보니까 민평당 공약인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 및 사립대 무이자 대출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또 내세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입니다. 금년부터는 완전히 무상교육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도 사실상 저희가 다니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이리공업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사실 전면 수업료를 면제받고 다녔습니다. 장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도 수업료를 제로로 안 내고 다녔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거나 특별한 자기 특기가 있으면 이렇게 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은 수업료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니까 저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닐 때처럼 무상으로 대학교 다녀야 되지 않을까, 유럽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2105에 장학생으로 다녔다고 그러시면은 상당한 실력자였을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장학생이었죠, 그야말로. 그냥 장학생만 하셨습니까? 참 착한 학생이 됐고요. 그러셨습니까? 여섯 번째 공약을 보니까 청년수당 및 기존 연금법을 손질하겠다. 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기초연금법이 좀 불합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예를 들어서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부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그건 이혼을 해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혼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국민연금을 받거나 일반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의 부인도 기초연금을
단돈 15만 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손질이 필요하고요.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하게 혜택을 보는 사람만 좀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 고르게 집안 형편이 좋아도 또는 취업을 했어도 어느 기간 동안은 국가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 7번째 공약을 보니까 민생당 을지역 조배숙 후보님의 만경강 국가환경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는데 그 공약을 적극 협조하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원래 만경강 드라이브, 만경강 라이브는 오래전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현재 지금 그 4대강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서 끝납니다. 끝나는 상태에서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 공약을 내걸기가 참 어정쩡했었는데 조배숙 저쪽 우리 원내대표께서 공약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거라서 그러면 나보다 또 선배 국회의원이시니까 만약 당선된다면 같이 협조해서 익산을 좀 더 풍요롭게 하려고 합니다. 후보님, 익산 지역의 현안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공약을 내가 걸었던 거, 낭산 폐석산 문제와 장전마을 폐축전지 저 문제 먼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당선이 되시면 제1 우선 사업으로 꼭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상처가 가지 않도록 더 이상은 상처가 가지 않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덧붙이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공업학교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민감해가지고 그리고 가장 빨리 해결해내야 될 문제가기도 하지만은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이 환경을 잘 해결하면 익산시가 우리는 그걸 또 해결하는 것을 노하우를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도시로. 그래서 수입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앞전에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 청년 문제가 좀 심각해요. 특히 청년 실업 문제. 우리 후보님이 좀 생각하는 해법이나 어떤 좋은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엔트로피란 책 이름 들어보셨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레미 네프쿤이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 그분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주의는 모두 평등을 주장하는 거지만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본주의가 오래 가면은 공유 자본주의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회주의란 말하고 약간 비슷한 말인데 자본주의의 역동성이 공유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성이나 현대처럼 이런 대기업이 되면은 주식으로 자기들이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 이익은 우리 국민들에게 분배될 수밖에 없듯이 소득 분배가 될 수밖에 없듯이 자본주의가 높게 발전하면은 공유 자본주의로 간다. 그 엔트로피 그 저자인 제레미 네프킨이 그런 말을 했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유 자본주의에서 가장 누려야 될 우리 행복이 뭐냐? 그걸 따졌을 때 노동 시간이 많으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는 작년도가 2019년도가 5G 원년 시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가 5G 이제 두 번째 시대인데 5G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속도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는 LTE 4G입니다. 얘의 속도가 1이라면 5G 속도는 50배 내지 80배가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LTE는 정확도가 85%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4G는. 그러나 5G는 정확도가 100%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율자동차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사물 인터넷, 소위 자동차가 가면서 다른 사물과 대화를 하는 거죠. 이 속도가 빠른데도 되고 정확도가 100%이기 때문에 사람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자율자동차거든요. 그 다음에 이 4G보다 5G가 우수한 점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이것도 말하자면 많은 지금 양을 저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5G로 이거 저장량을 바꾸면은 저장량이 수천 배로 늘어나버립니다. 빅데이터가 됩니다. 이런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시간이 줄여야 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 8시간이라면 6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직업이 5년 이상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5G가 시대에서는요. 직업이 자주 바뀔 수밖에 없고 자기 전공에 관계없이, sabject에 관계없이, 마이저에 관계없이 자기 직업이 늘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능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그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현실 적응 능력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미 그래서 서구에서는요, 정치가나 이런 사무직들이 주로 자연과학자, 공업고등학교나 공대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정치가도 공대 출신이 유럽이나 미국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만 법대나 문과 출신이 우대를 받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바뀐다면은 우리가 5G 시대에 적절하게 청년들의 일자리가 저는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해내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청년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후보님, 그 익산이 언제부턴가 이 선거철만 되면 네거티브 흑색 선전으로 인해서 지역을 분열시키고 어려움을 많이 주는데, 또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이 후보들 간의 고소고발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을 야기시키거든요. 이 흑색 선전, 네거티브, 고소고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을 말을 해도 후보의 훈문 사실을 말을 해도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을 말을 해도 그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저는 익산이라는 곳은 한 고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총선이라든지 시장 선거는 그 고을의 원님을 뽑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님은 될 사람은 지역을 수용할 수 있는, 반대 세력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서 이춘석 후보가 패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긴 후보가 좀 포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춘석 후보께서 나는 정정당당한 경선에서 승복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참 고맙다. 그동안 있었던 일, 어떤 감정상 같은 것은 나쁜 것이 있었으면 좀 풀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후보님이 또 전주 가서 인터뷰를 해보시는 통에 이게 또 익산 기자실에서는 상당히 또 좋게 않게 보는, 이런 것도 하나가 또 패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후보들이 좀 처신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합니다.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은 저 자신도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후보들을 대표해서. 저는 이 후보들이 도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지역에도 기자들이 많은데 왜 굳이 전주에 가서 했는지 참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황세현 후보님, 끝으로 다 하지 못하신 말씀이나 또 중점적으로 이 말씀을 좀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인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익산 시민 여러분, 사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볼 시간도 없고 또는 보고 싶지도 않을 텐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봐주신 우리 익산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행자께서 여태 지적하셨듯이 저는 지역을 분열시키는 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또 저쪽 후보가 조배숙 후보가 당선된다면 더욱더 협조해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리며, 또한 저는 익산을 너무 사랑하는 만큼 익산이 다른 도시에 뒤지지 않는 익산광역시로 가는 원년을 금년에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 황세현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황세현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행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방송국에도 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되면 해도 될까요? 네. 우리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방송국 사장님께 아주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고맙고 GMB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민생당 익산 갑지역 황세현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정책과 공약, 포부를 상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GMB 초대석 홍진기가 만난 사람들에서는 더 많은 내용과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